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입니다. AI 로봇 2기업 2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고요. AI 로봇 어떤 기업이 가장 크게 올라갈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저희 구독자 9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10만 명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저희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AI 로봇 2기업 2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00년 만에 기회가 왔느냐에서 100년 만에 호황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무슨 호황이냐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기술의 힘 100년 만의 호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에드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가 100년 만에 돌아온 호황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견한 것은 기술의 발전의 가속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1920년대 이후 약 10년 동안 호황이 이어졌는데, 그 100년이 지난 지금 2020년대가 지금 10년 동안 아마 호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5년, 6년, 7년, 8년, 9년까지 쭉 호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AI 기술 발전뿐 아니라 로봇, 자동화 기술 발전이 인류가 당면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20년대에도 내연기관 기술 발전과 보급, 전동 기기의 등장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1920년대에 그 당시 이 어떻게 보면 호황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성장이 됐고,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도도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당면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호황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경제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1920년대의 활기찬 모습처럼 2020년대도 활기찼던 10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 약 100년 만에 기회가 왔다. 뭘로? 기술의 힘으로 100년 만에 호황이 다시 온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기술 때문에 호황이 왔다 그랬죠? AI, 로봇, 자동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100년 만의 호황을 이끄는 기술력은 바로 로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급격한 로봇의 진화로 인한 성장이다란 부분이고요. 얼마나 진화했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최근에 BMW입니다. BMW의 인간형 로봇인데,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생산 라인에 사람의 신체와 형태가 비슷한 인간형 로봇을 투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굳이 일을 안 해도 되게 이 사람이랑 비슷한 로봇을 투입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로봇을 어디에 투입하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람이 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위험한 일에 로봇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순 반복 또는 단순 노동 관련된 일에 로봇이 먼저 투입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굳이 사람 모양일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모양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세상 모든 물품이라든가 책상, 의자 모든 흐름들이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의 모든 게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로봇을 끼워 맞추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처럼 일을 하려면 이 모든 환경에 사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랑 같은 모습의 사람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오히려 효율이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다리와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으며 초당 1.2m를 움직일 수 있고 5시간마다 스스로 충전소를 찾아가 충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은 창고 등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으나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야 처음이지 이젠 앞으로 더 새로운 곳에 투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거죠. 인간형 로봇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능숙하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하는 것만큼 단순 노동이나 반복 일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형 로봇이 자동화하기 힘든 시설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화 로봇을 만들기 힘들다? 그럼 그냥 휴머노이드 보내서 시켜라.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 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BMW가 이미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 생산 라인에야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바로 조리 로봇이 좀 관심이 많습니다. 뭐 치킨을 튀기고 뭐 이런 것들 많았는데 최근에 로봇 키친 스타트업 애니아이는 다운타우너와 바스버거, CJ 프레시웨이, 맘스터치 등 7개 브랜드의 햄버거 조리 로봇 알파그릴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치킨을 튀기거나 햄버거 패티를 튀기거나 하는 일들이 사실상 사람이 좀 하기 쉽지 않은 또 위험한 그 단순 반복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사람이 안 해도 완벽하게 구워서 나온다면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기계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더 정밀하게 이 패티를 굽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롯데리아, 테이스티버거, 폴트버거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로부터 500대 선주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람보다 낫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쉴 필요 없죠. 계속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 고기의 굽기가 모두 일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로봇이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이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패티의 표면 색상을 감지하고 품질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구운 다음에 이 패티가 지금 좀 더 구운 것 같은데, 덜 구운 것 같은데, 탄 것 같은데, 이거를 로봇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패티의 품질이 굽기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덜 굽히거나 더 굽히거나 타거나 할 일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율이 올라가겠죠. 푸드텍 푸드테크 스타트업 로보아르테는 튀김조리 로봇 솔루션 누적 판매량 30대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이 이제는 조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하기 힘든 거, 어려운 거, 사람이 하기 좀 벅찬 거 또는 귀찮은 거, 위험한 거를 대신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미 지금 로봇이 사람의 자리를 많이 꿰차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반대로 사람이 필요한데 못 구해지고 안 구해지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요, 중요한 게 뭐 작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고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로봇 얘기가 쏙 들어갔던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로봇 기업의 이 대거 상장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할 기업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수의 비상장 로봇 기업들이 기업 공개, 그러니까 상장에 나설 전망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뉴로메카, SBB테크, 두산 로보틱스 등등
이 로봇에 대한 상장 그리고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스콘, 시메스, 클로봇, 엔젤 로보틱스 등이 올해 증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네 개 중에 절반만 상장해도 성공한 거죠. 2013년 설립된 약 10년이 좀 넘은 시스코는 물류 분야 자율주행 로봇과 자동화 생산 설비를 개발 양산하는 기업입니다. 딱 듣기만 해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이죠. 그리고 3D 비전 그리고 AI 기술의 앞선 로봇 솔루션 기업 시메스는 누적 투자금이 359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투자금이 몇백억씩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상장을 할 때도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로봇은 모바일 로봇 서비스에 필요한 자율주행, 미들웨어, 관제 등의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 엔젤 로보틱스는 이달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증시 입성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젤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상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방금 얘기한 클로봇이라든가 하나둘 시메스라든가 이 상장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상장일 시초가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은 대부분 로봇 기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뉴로메카가 상승이 대략 한 3, 400%, SBB 테크도 한 3, 400%, 두산 로보틱스도 한 200% 가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기업들보다도 밀리지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업계에선 올해 벤처 캐피탈들의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와 로봇 산업의 성장이 견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큼 올해에도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로봇에 본격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늘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아닙니까? 아니죠. 어디가 본격 투자하겠다라 발표했냐면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올해 갑자기 작년 초에는 삼성전자가 M&A 하겠다 얘기했었죠. 근데 LG전자가 올해에는 내가 M&A를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LG전자 조주환 사장은 CES 라스베거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신규 투자와 M&A에 총 10조 원 가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상당히 큰 돈입니다. 삶을 풍족하게 하는 AI를 만들 것이고 주요 기업으로서 로봇 사업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LG전자는 로봇 사업을 하고 있죠. 클로이란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성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배송과 물류 산업 영역에서 로봇이 발전되는 방향을 주의 깊게 보고 지분 투자나 M&A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우리 로봇에 M&A 할 수도 있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직접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로봇 산업의 진심입니다라고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티어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올해에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M&A 붐을 일으켰다면 LG전자가 올해 로봇 M&A 기대감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해볼만 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금액이 몇 천억 단위였다면은 뭐 기대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몇 조 단위라면은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은 전부 인수할 수 있을 만한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뭘 언급했냐? 이번에 LG전자가 로봇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컨퍼런스, 이걸 우리를 컨퍼런스 콜에서 컨콜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실적 컨콜에서 로봇 사업 배송과 물류 영역으로 성장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면서 로봇에 대한 언급을 컨콜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연간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컨콜 발표는 그 해 계획이나 아니면은 조만간 이 기업이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이력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계속 M&A 할 겁니다 발표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LG전자도 계속 로봇 M&A 관련된 또는 로봇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배송 로봇은 시장이 이미 형성된 F&B를 볼륨존으로 활용하고, 물류는 해외 시장 개척으로 사업 성과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전자가 사실상 이 생활 가전이라든가 또는 전장이라든가 성장성을 도모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미래 사업은 로봇에 좀 더 진심을 다하겠다라고 컨콜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는 리테일, 호스피탈리티 등 더 다양한 버티컬로 진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특정 고객을 타겟팅해서 진출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의 미래 사업은 로봇이라 연간 실적 컨콜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CES에서 한 번, 연간 실적 컨콜에서 한 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LG전자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M&A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로봇 산업 관련된 언급들을 했다라는 건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M&A 또는 지분 투자 또는 추가적으로 로봇에 대한 사업 성장 발표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LG전자 로봇 관련된 기업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네, LG전자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LG전자의 로봇 사업이 수치상 눈에 띄는 성과를 아직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사업 속도는 높이는 모양새고요. 올해 지난해보다 더욱더 빠른 사업 속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입니다. LG전자가 이후 2018년 사들인 게 로보스타고요. 약 881억 원을 들여 지분 33.4%와 함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LG전자가 로보스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로보스타가 LG 클로이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LG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전자가 만들고 있는 로봇의 핵심 역할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로보스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제조 공장에 쓰이는 수직 다관절 로봇,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산업용 직선 운동 로봇의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봇이 막 6,000kg 하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이 물건들을 옮길 수 있는 로봇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에도 상당히 잘 쓰일 수 있는 상태고, 충분히 이 아까 얘기한 LG전자의 미래를 그리기에 이 지분 투자해 놓은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이 로보스타가 LG전자가 추가적으로 지분을 투자하거나 관심을 이미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를 좀 보시면 최근에 이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번 나왔었고요. 근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엄청 크게 나왔었죠. 근데 이게 적은 거래 대금이 아닙니다. 최근에 아예 거래 대금이 안 나오다가 이 날만 거의 2,260억, 거의 2,300억 가까이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반등을 한 번 정도는 더 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관심을 계속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상태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LG전자가 올해 유독 로봇 관련된 언급, 그리고 지분 투자 M&A 언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인 로보스타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무료로 어플 이용이 가능한데,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안에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가 이 리얼 추천주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구독자 9만 명 달성을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걸 누르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고요.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있고요.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나눠 드리니까 꼭꼭꼭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받아가시고, 리얼 추천주에서는 보시면 1월 26일, 25일, 4일, 3일, 2일, 19일, 18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천주도 꼭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9만 명 달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